전투 잘하고 싶으시죠? 전투도 배워야 돼요. 김만수의 전투의 모든 것으로 공부하세요. 네. 이제 됐나요? 이제 네. 이제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나른한 봄이 왔네요. 원래 4월은 강사에게 잔인한 달입니다. 원래 모든 학생이 잠들어 버리는 잔인한 달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잘하고 있다 느낀 게 4월에 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주무시는데 어느 해부턴가는 한 절반밖에 안 주무시더라고. 아, 그래서 늘긴 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또 한 해 하나가 또 가서 또 봄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신기한 게 되게 신기한 건데요. 이 주무시는 분이 또 은근히 딱 핵심 되는 것만 딱 기억하고 주무시니까 더 선명하게 기억을 잘 하셔갖고 너무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또 신기하게 더 이해를 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공부를 이제 많이 하시고 그러긴 하는데 바둑 공부라는 게 너무나 이제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양이 너무 많아요. 일단 양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기껏 다 외워 놔도 항상 바둑이 항상 이 주변 배석에 따라 주변 달라지고, 예를 들면 저번 때 우리가 이제 붙이면은 젖히라고 했죠. 끊으면 늘어라라고 했는데 어떤 도를 늘으냐, 이제 삼선의 도를 늘어야 되는 건데요. 근데 두시다 보면 가끔 요런 데 이제 백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데. 그러면은 요거 늘었다가는 이제 도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배운 대로 도도 주변에 배석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그런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불규칙하죠. 그래서 해도 처음에는 성과가 잘 안 나요. 어느 정도 자기만의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은 성과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지치는 게 이제 바둑 공부인데, 그래도 어쨌든 같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힘내서 같이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1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이제 선생님도 이제 두신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흙 이렇게 두고요. 걸치고 이쪽으로 이제 벌렸고, 자, 이쪽으로 흙이 돋고 백이 이렇게 여기까지 잘 돋는데요. 이렇게 걸쳤습니다. 바둑의 수는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받는 거, 그냥 상대의 어떤 요구에 그냥 받아주는 거. 두 번째는 반발하는 거. 세 번째는 이게 더 차원이 높은 건데 손을 빼는 거. 손 빼는 거는 일단 아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주느냐, 반발하느냐, 그런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착점하실 때 하나만 보고 떼깍떼깍 두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그냥 한 수가 아니라 두 수만 생각하고 두셔도 여기 기력으로 6, 7단 그냥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초반에는 대부분 받는 게 정수예요. 그런데 두실 때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대의 모양이 커 보이는 게 여기 대국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그래도 공부들을 다 열심히 하셔서 진행은 다 잘 하셨는데, 자, 이 바둑은 참 묘한 건데요. 상대 집을 뺐을 때 쾌감이 있습니다. 상대 돌을 잡았을 때는 10배의 또 쾌감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때 상대 모양에 커 보이니까 들어가고 상대도 잡으러 가는데, 이 포석에서 보시면은 항상 그 넓이로 따져요. 요 돌과 요 돌은 하나, 둘, 셋, 넷, 5칸인데요. 요 돌과 요 돌 사이는 이제 하나, 둘, 3칸이죠. 흙이 2칸 더 가져갔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집을 가져갔죠. 얘는 이제 2, 4, 6집이니까 좁은 데서는 당연히 자기가 먹어가는 목도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반은 일단 저거를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때는 반발하고 어떤 때는 이제 받는 건데 넓이에 따라. 그래서
달라진다. 요거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자, 100이 이제 늘어뒀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거 요령이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정답에 가까운데요. 이게 누구의 귀냐면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100의 귀잖아요. 그럼 흑의 입장에서는 상대 귀에서 선수를 잡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모든 바둑 기술을 다 이게 통달하기 전에는 내가 모르는 뭔가 이렇게 무선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대 귀니까 상대가 뭘 뒀다. 웬만하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 근데 반대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는 가끔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다가오면요. 그냥 무서워서 살기 급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두거나, 뭐 여기를 막 붙이고 늘고, 여기를 두거나. 여기는 거꾸로 반대예요. 저쪽에서는 대개 상대 귀에서는 내가 선수를 빼는 경우는 없다. 거의 없다. 반대로 여기서는 흑은 나의 귀죠. 나의 귀에서는 후수를 잡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원래 그래서 여기 내가 흑을 잡을 때 여기는 이제 공격적으로도 두시는 거고 손을 빡 빼시는 거고 상대 모양에서는 손을 빼는 건 없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받는 게 있고 반발하는 게 있고 손 빼는 게 있다 그랬죠. 세 번째 게 뭐 정말 프로 과정에 있는 애들도 거기서 이제 헤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여기 대부분 다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 모양에서 원래 받아주는 게 정수. 내 모양에서는 받는 게 좀 너무 이제 수비적인 수. 요 구별이 되시면은 이제 바둑 자체가 이제 더 시야의 폭이 넓어지시는 건데 처음에는 헷갈리거든요. 반발해야 될 때는 지키고 있고 지켜야 될 때는 반발하고 있고 이렇게 두거든요. 그게 하나 정하셔야 돼. 일단 처음에는. 그럼 뭘로 정하시겠어요? 네, 일단 살고 있어야지 우리가 뭐를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 일단 그래서 이 안정감은 더 높은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손을 빼셨고 다 모든 정석이 이제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3, 3. 자, 이쯤 돼서 두게 되면은 흑은 걱정이 많아집니다. 자기가 처음에 이거 먹어서 이제 얻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좋긴 한데 상대 모양이 더 커 보이는 게 하수들의 이 공통된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점이 끊긴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키셔야 돼. 여기 두시던 뭐 저기 두시던 이 끊기는 곳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두는 간에. 근데 이때 이제 생각이 많아지면은 내가 귀도 차지하고 뭐 상대 모양도 깨고 요런 수가 나와요. 근데 바둑에서 이제 항상 약점과 약한도를 지키는 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자, 그래서 약점을 이렇게 방치하는 거는 좋은 경우가 없다 이겁니다. 딱 한 듭만 늘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잡았는데요. 이제 이 모양에서 이제 보시면요. 여기서 실수가 좀 나보다 좀 센 상대하고 두거나 그럴 때 여기서 실수가 엄청 나옵니다. 지금 이 돌이 무슨 돌인지 모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돌인지 모르는 강한 돌이냐, 약한 돌이냐, 뭐 수비가 필요한 돌이냐, 그 구별이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요 돌은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자리가 요 모양이 이제 호구 자리죠. 호구 자리인데 호구 자리 극소를 일단 얻어 맞으면은 이게 움츠러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손을 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정리를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흙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그냥 가장 이게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운데로 뛰어나가는 게 그냥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중앙으로 뛰어나가면은 이게 보기에는 좀 이게 뭔가 애매해도 돌이 잡히는 법이 없어요. 밑으로 두게 되면은 의외로 이게
나중에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요 정도 되면요, 이제 왠지 내가 한 번 두고 두 번 뒀습니다. 근데 상대가 손을 빼질 않았죠. 상대가 다른 데 아예 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전히 이게 못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어떤 실수를 하시냐, 내가 한 번 정도 두 번 둔 다음에 나는 수비했다라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인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딴 데도. 그럼 나중에 콕 찔러버리면은 옥집이 되니까. 수비가 불안정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는 이게 붙이는 수가 답입니다. 위로 가면은 이제 이쪽 넘어가고요. 여기로 가면은 이제 막아서 백이 이제 엮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본기 강화반이니까, 기본기라는 거는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쉽다가 아니에요. 쉽다가 아니라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돌이 생기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뭐 어설프게 두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튀어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나쁜 게 뭘까요? 제일 나쁜 거. 네. 손을 빼는 게 가장 나쁩니다. 고수들은 손을 이제 팍팍 빼는데, 그거는 돌의 안전이 이제 확보된 다음에 두는 건데, 요 모양에서요, 흙이, 그러니까 살아두던지, 뭐, 반발을 하던지, 뭐, 이래야 되는데, 손을 빼고 두는 거예요. 근데 손 빼고 어딜 두냐? 자, 이 하수들의 공통된 심리는 뭡니까? 상대 모양이 커 보이는 겁니다, 항상.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예요. 뭐 이게 굳이 세워볼 것도 없이 점이 남아있으니까 이거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두시면은 이게 자기께 더 큰데, 내 큰 거는 아예 보지도 않고, 여기 이제 이런 데로 이제 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데로. 자, 여기로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약한 돌이 하나, 약한 돌이 두 개가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양곤마가 된다 이거죠. 뭐 저런 사례는 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흙이 백이 다가오고, 한 칸을 뜰 때, 마늘무로 백이 빠져나가니까, 흙이 집도 없고, 양곤마가 됐어요. 흙이 이렇게 마늘무로 나가니까, 백이 이게 밀어가니까 저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양이. 자, 여기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요 모양에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밀고 붙였습니다. 백이. 그러면은 늘어도 되고 참아도 되고 그래요. 자, 느는 게 나쁘다, 뭐 있는 게 좋다, 이런 거는 바둑수에는 얘는 그냥 무색무취입니다, 원래가. 예, 오로지 누구 돌이 맞냐, 혹은 환경에 따라 이제 얘가 좋고 나쁘고 결정되는 건데, 지금은 여기서 어떻게 두셔야 돼요? 네, 반발을 해야 돼요, 이어야 돼요? 네, 네,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 돌이 많은 지역이니까. 네,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처음엔 다 그런 겁니다. 근데 반발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게 많아요. 왠지 내가 그냥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백이 약한 돌이 하나 생겼고 두 개가 생겼죠. 그러면 내가 약한 돌이 생겼어. 그러면은 제일 나쁜 게 뭐겠습니까? 요 돌을 잡으러 가는 거. 네. 왜냐면 하수 심리는 뻔해갖고, 내가 요 돌도 안정하고 요 돌도 안정할 때 가장 효율적인 거는 요걸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잡으러 다니고 있어. 그런 상황, 그런 처지가 아닌데. 그런 또 나름대로는 또 자기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쁜 건 뭐예요? 네, 약한 돌이 있는데 이것처럼 또 들어가는 거, 여기에. 그럼 쓰리곤마가 되는 거예요. 양곤마를 넘어서. 그럼 정수는 뭘까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백이 어떤 돌부터 움직여야 될까요? 다 약한데. 네. 이제 아니죠. 덩치 큰 돌부터 해야죠. 4개짜리가 죽으면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4개짜리가 곤마가 됐으니까 이쪽을 자기의 돌을 안정시켜 놓고, 뭐 그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점을 버리면은 그 다음에 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죠. 내 돌을 안정시켜 놓고 여기 두면 되고, 상대가 이쪽을 지키면, 그럼 그때 움직이면 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들어가든지 이걸 전투 잘하고 싶으시죠? 전투도 배워야 돼요. 김만수의 전투의 모든 것으로 공부하세요. 움직여 나가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막연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막연 하신 건데, 이제 돌이 항상 자기 그 돌을 수비를 잘 하셔야 된다. 이거죠. 네. 저기서 지금 이선의 사부님 네. 두셨는데 그 사부님 이선을 싫어하시는데 중앙으로 나가는 건 어떠세요? 아, 이쪽으로 두면요. 이것도 이제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여기는 집이 이미 한 집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한 번에 못 삽니다. 근데 요거는 여기를 두면은 한 번에 살아요. 왜냐면 이쪽을 뭔가 막으면은 자, 여기서 어떻게 살까요? 젖히고 끊으면은 이 선에도 연결할 때 일선 호구 이쪽에 두면은 네, 살아요. 한 번에 딱 사는 돌이죠. 한 번에 딱 살 수 있으면은 그냥 딱 살고 보는 거고요. 아까 여기는 두 번, 세 번 해도 못 사는 형태예요. 그게 이제 사활 실력과 관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의 집 한 칸은 마련하고 네, 이게 떠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돌아올 데가 없으면은 여기만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그 사례는 너무나도 이제 많다 이거죠. 수십 차례 나옵니다. 수십 차례. 그래서 반복되는 거를 고치셔야 되는데 누구나 다 이제 어떤 때 기력 불문 두 가지 경우 때 이게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잘못 뒀다고 느끼잖아요, 각자. 그러면 이제 누구나 끓지 않습니까, 사람이? 끓으면은 이 실수를 빨리 만회하고 싶어갖고 괜히 내가 손해 보면은 그냥 좀 기다렸다가 두면 되는데 또 잡으러 가고 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냉정하게 그냥 딱 끝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프로들도 안 되는 게 그거고요. 첫 번째가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두 번째가 자기 돌이 약할 때예요. 묘하게 자기 돌이 약하면 당연히 도망 빨리 쳐버리면 되는데 도망치면은 상대가 그 사이에 뭘 합니까? 집을 얻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눈앞에 이익이 딱 보이죠. 나는 공부해 두고 있어야 되는데 저 상대는 이만큼 집을 얻어. 그러면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내 모양, 아까처럼 내 모양이 약할 때, 내 돌이 약할 때 이쪽을 그냥 참아두고 상대가 지키면 내가 내 모양 큰데 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셔야 되는데 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가고 아까도 또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은 결국 애들이 잘 둔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애들이 어른보다 욕심이 덜하다. 그런 측면이 있죠. 어른들은 돌도 때려잡아야 돼, 상대 집도 깨야 돼, 모두 해야 돼 보였는데 애들은 딱 하나밖에 안 합니다. 돌 잡는 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상대가 덜하죠.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1,000원, 정말 하루에 1,000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13-988, 0255-41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